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오늘 전달해 드릴게요. 송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1.5배, 빌 게이츠 알고 보니 농지 갑부라고 하네요. 정말 부동산 부자네요. 세계 네 번째 부자인 빌 게이츠가 서울 면적 1.5배에 달하는 농지를 보유한 미국 최대 땅 갑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4일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의 토지 분석 기관인 토지 연구소, 부동산 토지 연구소 리얼터스 랜드 인스티튜트는 최근 토지 소유자들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게이츠가 빌 앤 멀린다 게이츠 등의 명의로 소유한 미국 내 토지 규모가 약 1088제곱킬로미터 26만 에이커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보다 67%나 많은 규모다. 네, 역시 땅 부자 대단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거래 재개 첫날 선방 기준가 대비 40%나 업했네요. 네, 유상 감자를 실시했는데 유상 감자하고도 주식을 오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통상 재무상태 부실로 감자를 단행한 기업은 주식 매매가 재개되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사업 결합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계만 순조롭게 통과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장애물로 지목된 요인을 대부분 넘어서게 된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양대 국적사의 통합으로 시장 재편이 구체화되면서 항공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는 시점이라며 현재 항공주의 밸류에이션은 결코 낮지 않지만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투자자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그룹주에 대한 내용이네요. 태양광 수소 우주까지 신성장 엔진 달았다고 합니다. 하나그룹은 최근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일 하나솔루션의 계열사 하나에너지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프랑스 토탈과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합작 범위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계열사인 하나종합화학 역시 지난해 12월 말 미국 고압 수소 탱크 업체인 시마론을 인수하고 향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주력 사업인 태양광 이외에 풍력과 수소 분야 경쟁력을 키워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그룹주 점점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그러면 네이버 증권에서 환하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시총이 2조 3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영업이익이요. 작년에 1조 6천억 원이었고요. 당기순이익이 8천억 정도 됐네요. 올해에는요.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릴까요? 한번 볼까요? 네,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아마 여기 나올 겁니다. 네, 얼마나 될까요? 따당! 영업이익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2조 622억, 2조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2조로 예상을 하게 되면요. 영업이익 1조 6천억에서 4천억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당기순이익은 8천억에서 4천억이 되면 1조 2천억이 되겠죠. 그런데 시총이 2조 조금 넘네요. 그러면 이 시총을 2년 내에 갚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우선주 등에 발행된 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3우 우선주를 찾아봤습니다. 시총이 3천억으로 추정 보통주 대비 많이 저렴하네요. 추정 PER은 3 정도 되고요. 하나 3우B 투자할 만 하겠는데요. 초미세공정 주도권 뺀기 이때 왜 칩 생산 포기 못할까? 인텔에 관한 기사인데요.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한 얘기예요. 결국 인텔이 칩 외주화에 나설 것이며 이는 삼성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금 경쟁 구도상 인텔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돼 가고 있는 셈이다. 극단적으로 외주를 주면서 공정 개발을 계속하는 이원화 전략으로 가더라도 칩의 외주화는 불가피하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올랐던 것도 인텔이 삼성전자한테 칩의 외주를 맡길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인텔이 지금은 자기가 디자인도 하고 제조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처럼 디자인만 하고 제조를 다른 회사에 넘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인텔이 그 제조를 삼성전자에 넘긴다면 삼성전자한테는 큰 호재가 되겠죠.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인텔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지금까지 제조와 설계, 모두 다 놓치지 않고 해왔던 인텔이 과연 포기할 수 있을지, 네, 경쟁사 삼성전자한테 그것을 넘길 수 있을지,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전기차의 빅피처 20년 내 글로벌 차 시장 절반을 삼킨다고 하네요. 박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맨 아래 부분 보시면요. 한때 북미 전기차 시장의 최강자였던 제너럴 모터스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전기차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GM은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모두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때까지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연간 전기차 판매량 100만 대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메리바라 GM 최고 경영자는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270억 달러, 29조 7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파월 경제 목조치에 한참 미달, 금리 인상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필립스 곡선 아십니까? 필립스 곡선은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반비례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요, 실업률은 내려가고요. 실업률이 올라가면요, 물가 상승률이 내려갑니다. 실업률이 내려가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취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면 물가 상승률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 왔던 게 지금까지인데 이제부터 이 곡선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 출시 전후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 필립스 곡선이 가파른 우하향 모형이면 물가가 급격히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떨어져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서 우하향이 아닌 평평한 형태의 필립스 곡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필립스 곡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기차 올라탄 애플, 판 커진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네요. 사실 애플의 진입 선언 전에도 전기차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였죠. 내연 기관차 회사들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신흥 기업이나 배터리 공급 업체에 내주기 싫었겠지만 소비자들은 전기차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한 번 샀던 사람은 내연 기관차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전기차가 그렇게 편하다네요. 시동도 그냥 확 하면 빨리 가고요. 특히 자율주행은 정말 편하다죠. 2주열 통화 완화 유지, 증시행 과열행 경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총재는 초저금리로 빚 시중 유동성이 쏠리며 연초부터 급등한 증시에 대해 B2, 빚내서 투자하는 거죠. 투자할 경우 가격 조정에 따라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너무 과속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증시가 아닌 생산적 분야로 유도할 방책과 관련해 이 총재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완전 고용 유지 비결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싱가포르가 외쳤죠. 펀드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인드라니 라자 싱가포르 재무부 차관이 지난 1월 전격 시행한 가변 자본기업 VCC라고 불렀어요. Variable Capital Companies 제도를 설명해서 한 말인데요. VCC 제도는 한마디로 펀드의 조세 피난처급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펀드 운용회사의 설립 및 운영 비용 조건을 낮추고 주주총회 개최와 재무제표 공개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과거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케이만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옮겨 놓았던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글로벌 펀드 산업의 지형을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VCC 제도 역시 벌써부터 일자리 창출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인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1년 동안 160여 곳에 VCC가 새로 생겼어요. VCC 제도를 활용하려는 SFO, 싱글 패밀리 오피스죠. 꾸준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영국의 다이슨 가문의 자산관리회사를 비롯해 2019년 말 현재 200개의 SFO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무려 5배까지 늘었다고 하네요. 네, 패밀리 오피스 설립하려는 부자들은 한번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거 검토해 보시면 좋겠네요. 전범진 기자가 취재했어요. 박현주, 아마존 벤치마킹한 쿠팡 인사이트 돋보인다고 하네요. 주요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네이버 쇼핑을 비교하면서요. 쿠팡은 아마존의 직접 배송 전략을 빠르게 벤치마킹했는데 시장 규모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선제적인 인사이트가 돋보인다고 말했다. 네이버 쇼핑은 공급자와 매출을 공유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을 낮춘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혜진 기자가 취재했어요. 상장 서두르는 롯데렌탈, 몸값 2조 인정이 관건이라고 하네요. 호텔 롯데가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SK렌탈이요, 빨리 상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재무적 투자자와 계약 기간이 꼭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분을 다시 사와야 되는데 3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죠. 호텔 롯데가 롯데렌탈을 인수할 때요, 재무적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서 산 겁니다. 잘 보시면 호텔 롯데는 2015년 롯데렌탈의 전신인 KT 금호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총수입 스와프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TRS는 금융기관이나 재무적 투자자 등이 실제 투자자들을 대신해 지분을 사들인 뒤 계약 만료 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정산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특수 목적법인 그로스 파트너와 레드스탁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이 TRS 계약이 5월과 11월, 올해 5월과 내년 11월에 끝나게 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호텔 롯데는 이들로부터 롯데렌탈 지분 25% 정도를 사들여야 되는데요. 매입에 약 3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요, 롯데렌탈의 기업 가치가 관건이에요. 예상 시가총액의 20%가량이 공모 규모인 점과 공모가 할인율들을 감안하면요, 기업 가치가 2조 원은 돼야 롯데렌탈이 3천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롯데렌터카 말고요, SK렌터카의 시총이요 2등인데 5천억 원에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 거예요. IB 업계 관계자는 장기 렌터카 중고차 사업만으로는 성장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1조 원 가치에 달하는 카쉐어링 업체 소카처럼 혁신적인 신사업 모델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소카가 기업 가치가 더 높은 것 같으세요? 롯데렌탈이 더 높은 것 같으세요? 혁신이 문제인데요. 박현주 회장이 말했던 그 혁신, 롯데렌탈에 있나요? 파월 출구 전략 말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파월 의장은 또 기준금리를 올릴 때가 되면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시기가 가깝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총재죠. 현재 제로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 일치하는 발언인데요. 물가 상승의 사전 경고 신호로 여겨지는 실업률 하락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현우 기자가 취재했어요. 끝까지 중국 때린 트럼프, 9개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했네요. 미국이 샤오미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 회사가 추구하는 사물 인터넷 생태계 구축 전략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만든 기기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고객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샤오미 주주들 어떡합니까?
샤오미는 중국에서 그래도 아주 혁신적인 회사라고 생각되는데요. 많은 데이터도 가지고 있죠. 애플에 버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종합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카드포인트 종합조회 가능하고요. 바로 현금화 시켜서 카드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통장으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도병욱 기자가 취재했어요. 현대차, SK, LG 이딴 초대형 M&A, 삼성 5년째 잠잠하다고 하네요. LG전자는 지난달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캐나다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는데요. LG 마그나 파워트레인은 전기자동차 파워트레인을 생산합니다. 투자 금액은 두 회사를 합쳐 9억 2,500만 달러, 2018년에는 LG전자와 LG가 약 1조 4천억 원을 들여 오스트리아 차량용 램프 기업 JKW를 인수했습니다. 그해 6월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뒤 대규모 투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회사에 그 오너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지 대규모 M&A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차도 그래서 미국의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8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할 수 있었죠. 자율주행 업체 앱티브 합작법인 설립도 할 수 있었죠. 40억 달러. SK는 SK 하이닉스 미국 인텔 랜드 플래시 사업 인수 90억 달러 할 수 있었죠. LG는 LG전자 마그나와 전기차 합작법인 설립 9억 달러 정도에 할 수 있었죠. 삼성전자는 2016년에요. 미국 전장업체 하만 인수할 때 80억 달러. 후에 M&A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M&A를. 네,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최혜린 기자가 취재했어요. 증시 과열이라고? 주요 기과 비교하면 여전히 전평가라고. 네. 주국가별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을 한번 볼게요. 그 통화량 대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가총액을 통화량으로 나눈 건데 영국은 2.25, 영국이 0.91, 미국이 2.25 가장 높아요. 한국이 0.8입니다. 일본 0.64, 중국 0.34. 네, 한국이 그래도 중국보다 고평가, 일본보다 고평가, 미국보단 저평가네요. 그러면 약간 중간 정도네요. 네,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을 기준으로 본 거고요. 한국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계를요. 통화량 M2라고 합니다. 나눈 값은 0.8이에요. 네, 평균 정도네요. 전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세장의 사생아, 벼락거지. 네, 자격적인 말을 하네요. 벼락거지 면하려고 섣부르게 추격 매수에 들어가기에 앞서 리스크들을 점검해야 할 때란 얘기입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로 존경받는 존 템플터 경우는 이런 말을 했죠.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죽는다. 지금은 낙관인가요? 행복이 오면 죽음이 옵니다. 정현직 기자가 취재했죠. 블루 오리진 이르면 4월 첫 유인 우주 관광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아마존이 그래도 빨리 가네요. 뉴 셰퍼드 민간 우주 관광용 재사용 로켓인데요. 2000년 설립된 블루 오리진은 2006년부터 이 로켓 개발을 진행했어요. 로켓은 100km 상공까지 올라가 승객용 캡슐을 분리하고 캡슐이 지구로 돌아오는 동안 탑승자들이 수분 동안 자유낙하를 경험하고 큰 창문을 통해 밖을 보며 우주 관광을 하는 방식인데요. 로켓과 캡슐은 모두 재사용 가능하게 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주여행. 정말 가볼만 하겠네요. 와, 자유낙하하면서 지구와 우주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황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 SK 배터리 소송, 승자는 로펌, 패자는 일자리. 네, 일자리 창출에 이 돈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하네요. 소송 전 장기화에 좋은 기업은 없다. 양사가 소송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로펌비만 해도 4천억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추가 비용까지 더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약 5에서 6천억 원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연봉 4천만 원 대졸 신입사원에 1만 5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하네요. 네, SK이노베이션이 이런 기사를 내지 않았을까요? 네, LG케미컬이 SK이노베이션이 자신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당하는 입장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화해하자. 로펌에 돈만 많이 주지 말고 서로 소송하지 말자. 일자리만 더 창출할 수 있는데 그것만 못하고 있는 것지 아니 하면서 정부를 설득하는 것 같네요. 임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치고 손잡고 새로움을 팝니다. 배송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가장 큰 과제는 물류인데요. 네이버는요, 자체 물류 투자를 하지 않고 풀피먼트, 택배사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풀피먼트 물류업체 위킵 두성컴퍼니 GSS에 투자했는데요. CJ그룹과는 지분 교환까지 했습니다. 네이버와 CJ그룹은 K컨텐츠 및 디지털 영상 플랫폼 사업 평형, 이커머스 혁신을 위한 풀피먼트 사업 공동 추진 등 주요 내용을 하는 포괄적 사업 제휴를 맡고 6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교환했습니다. 풀피먼트란 고객의 주문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찾아 포장하고 배송하는 모든 과정을 얘기하죠. CJ는 이거를 다 제공합니다. CJ 대한통운 대단하지 않나요? 우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D5 산업별 국내 기업 대응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전기차 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현지 자동차 업체에 배터리 공급을 늘리며 미국 친환경 시장에 줄여들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합작사를 세우고 한 번 충전에 1000km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고효율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으며 전기차 세계 1위 업체인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주목해야 되는데요.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지난달 이 회사는 차세대 태양광 제품 개발 비용 및 발전 자산 취득을 늘리기 위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증자로 투자금 확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SS 분야에서 하나에너지가 지난해 하반기 미국에서 1.1 GWh 규모 ESS 사업을 수주했으며 삼성 SDI도 지난해 4분기부터 테슬라의 ESS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소식인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화관 많이 가시죠? CGV. 근데 이게 너무 어렵대요.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GV가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람객이 대폭 줄면서 크나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 달 영화관 방문을 관람객 수가 14일까지 35만 명, 하루 평균 2만 5천 명도 오지 않고 있어요. 다달이 고정 임차료 170억 원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갚아야 할 임차료만 4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겠네요. 네, 코로나19가 잘 해결돼서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전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